자, 그 강의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를 찍을 때 그 대본도 없고 그 내용도 그냥 다 머리에다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 수업에서 하다 보면은 좀 실수를 제가 하기도 해요.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또 이제 수업의 장점은 실수를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잘 무마를 합니다. 이렇게 없었던 일처럼 제가 막 만듭니다. 근데 이 동영상 강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 강의 찍을 때는 대부분 그 에러 없이, 그러니까 컷 없이 다 했는데 제가 방금은 찍으면서 엄청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면 빨리 집에 가서 저녁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저희가 그냥 블렌드를 했죠. 이번에 회전 블렌드랑 세이프 블렌드를 해보겠습니다. 회전 블렌드를 먼저 할게요. 회전 블렌드를 클릭을 하시고 그 블렌드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케치를 여러 개를 이어주는 게 이제 블렌드입니다. 그래서 단면을 하나 스케치를 합니다. 정의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그릴게요. 자,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능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치수를 막 엄밀하게 넣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실제로 아까 했던 블렌드에서는 어떻게 하면 치수 같은 걸 잘 넣는지 기준을 잘 잡는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치수를 막 넣지는 않을게요. 근데 회전 블렌드는 이제 회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저희가 예전에 계속 회전을 할 때 뭔가 회전 중심을 만들어주는 거 했습니다. 이 스케치에 있는 중심이 아니라 기준에 있는 중심선을 넣어서 회전 중심을 항상 생성을 해줬죠. 회전 블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중심을 생성을 해주는데 근데 여기다 하면은 지금 너무 이 도형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모델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멀리다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중심선을 만듭니다. 확인을 클릭을 하고 단면 첫 번째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표시가 뜨죠. 두 번째 단면을 만드는데 뭔가 각도가 있습니다. 아까 블렌드랑 좀 다른 각도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게 돼 있고요. 뭐 이건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단면을 또 계속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단면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원을 그려볼게요. 원을 그리고 좀 작게 그리고 그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꼭지점이 없습니다. 꼭지점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중심선을 줘서 뭐 지금 중심선도 일단은 대항대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탁탁 찍어가지고 하고 다만 이제 뭐 방향 같은 것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맞춰 볼게요. 한번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잘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각도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돌아가죠. 어떤 내가 아까 설정한 그 회전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단면을 또 추가를 해볼게요. 삽입을 해서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스케치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또 그려볼게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근데 너무 아까 저희가 설정한 그 회전 중심의 바깥에다 너무 멀리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서피스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피스는 너무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는 형성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계속 사각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껌 때릴 때 쓰는 그것처럼 뭔가 이런 형상이 생겼죠.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치수를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치수를 양의 방향으로 계속 각도를 크게 주는 거는 뭐 180도까지 됩니다. 최대 딱 합이 180도가 될 때까지. 근데 이게 음의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꺾이다가 어느 순간 막 터지는 게 막 보이죠. 이렇게 터지다가 아예 사라졌어요. 지금은. 이게 왜냐면은 세 번째 단면이 두 번째 단면보다 첫 번째 단면에 더 지금 가까운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뭔가 첫 번째 단면에서 두 번째 단면을 잇고 두 번째 단면에서 세 번째 단면을 잇는 그런 형상을 지금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상하게 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손잡이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전 블렌드 기능 자체가 손잡이라든지 뭐 자동차의 외관 그런 데 만들 때 많이 씁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좀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회전 블렌드가 끝났으니까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하고
이번 스윕 블렌드를 만드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스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스윕을 했었는데 스윕을 할 때는 저희가 항상 어떤 궤적을 만들어줬어요. 궤적을. 그 궤적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궤적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론트 평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해볼게요. 그 블렌드 같은 거는 서피스도 그렇고요. 서피스가 아니라 블렌드나 스윕들은 그 서피스면을 이런 곡면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복잡한 형상에 대해서는 모델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형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막 만든 게.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싶지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일단 이 궤적을 그렸는데 그 블렌드는 여러 모양의 단면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중간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 단면을 넣을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시작점, 끝점 이렇게 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이제 점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쓰는 기능이 이런 데이텀에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이 기준이 데이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클릭을 하시고 아무데나 한번 찍어볼게요. 딱 찍으면은 54라고 뭐가 나옵니다. 0.54라고. 이게 시작점이 이쪽이거든요. 여기 오른쪽이 시작점인데 이게 뭐 단순 길이는 아닌 것 같죠. 딱 봐도 이게 길이는 아니고요. 백분율로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정중앙에 놓고 싶다 하면 0.5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80% 지점에 넣고 싶다 0.8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아까 제가 하나 더 넣었어도 되는데 또다시 하나 넣어볼게요. 하나 넣고 뭐 얘는 한 0.4쯤에 넣어볼까요? 0.4 확인을 누르고 그럼 이제 기준들이 다 생성이 됐습니다. 기준은 얘는 지금 4개가 있는 거예요. 시작점, 중간 두 번째, 세 번째, 그 끝점 이렇게 있고 스윕 블렌드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한 상태로 아까 그 만든 궤적을 클릭을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시작점이랑 원점 뭐 이렇게 다 설정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거 누르면 방향도 바꿀 수 있어요. 참고로 일단은 이대로 하는데 또 이제 단면을 또 스케치를 해야겠죠? 스케치를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시작을 해서 스케치를 해볼게요. 여기는 일단 또 치수에 신경 안 쓰고 제가 직사각형을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이 이제 하나 만들어졌죠. 확인을 누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점을 굳이 두 개 더 만들었잖아요. 그걸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삽입을 누르고 정의를 클릭을 하시고 두 번째 점 0.4 우리가 40% 지점에 만든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합니다. 스케치를 해볼게요. 스케치를 하고 여기는 원을 만듭니다.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원은 항상 꼭지점이 없기 때문에 블렌드에서는 꼭 꼭지점을 잘 할당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지점을 잘 할당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분할 됐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뭔가 굵직한 모양이 생겼습니다. 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작업의 연속입니다. 또 삽입을 누르고 이번에는 세 번째 점 지점 세 번째 한 80%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를 정의를 또 해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원을 그려볼게요. 왜냐? 원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원을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엄청 큰 원을 그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곡률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깨질 수가 있어요. 곡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원보다 너무 작거나 큰 원, 특히 큰 원일 때 많은데 큰 원을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면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커버리면은 막 이게 맞닿을 수도 있고 뭐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너무 오버하게 되면은 이런 서피스 같은 건 잘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심하게 작은 원으로 해보았습니다. 또 역시나 원은 중요한 게 꼭지점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분할을 이렇게 콕콕 찍어서 했고요.
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 이렇게 뾰족하게 주전자 앞에처럼 쭉 이어진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밌는 걸 좀 해볼게요. 얘는 마지막 점에다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스케치하면 될 것 같나?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점이 저절로 잡혀 있네요. 마지막에. 자, 이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어떤 면을 계속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점, 여기 점 보이시죠? 요거를 그냥 콕 찍어 보겠습니다. 딱 찍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뾰족하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갈고리처럼. 뭔가 약간 오징어나 문어 다리처럼 지금 됐죠. 네, 그래서 이 스웨이플랜드도 엄청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블렌드는 사실 그냥 블렌드보다는 회전 블렌드나 스웨이플랜드가 훨씬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기괴한 형상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전자의 주둥이 그런 형상을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스웨이플랜드 그리고 회전 블렌드 이 두 가지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 블렌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